새벽 4시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대기업 본사 빌딩은 아직 고요했다. 하지만 김미연 씨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미연 씨는 15년째 이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하며 새벽녘 엘리베이터를 타고 청소 도구가 가득한 카트를 끌며 20층으로 올라갔다. 늘 그렇듯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며 미연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오늘도 정신없겠구먼. 카트에서 걸레와 세제를 꺼내 사무실을 돌기 시작했다. 책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상. 남들에게는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미현 씨에게는 아들 준호를 키우기 위한 소중한 생계였다. 준호를 떠올리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24이 된 준호는 명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얼마 전부터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이제 그 보람을 느끼며 가슴이 뿌듯했다. 우리 준호 참 잘 됐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좋은 학교 보낸 보람이 있지. 유리창을 닦으며 지난 날을 떠올렸다. 준호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부터 야간 청소 일을 시작했다. 아이가 잠든 뒤 집을 나와 새벽에 돌아오는 생활은 말로 다 못할 만큼 힘들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건 오직 하나. 준호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 학원비며 대학 등록금까지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오전 8시 직장인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하자 미연 씨는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니 준호가 아침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괜찮아, 준호야. 회사 일은 잘 돼가? 적응 잘하고 있지? 네, 선배들도 잘 챙겨주시고 일도 재밌어요. 어머니 덕분에 좋은 회사에 들어갔죠. 그 말에 미연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런데 준호 표정이 평소와 좀 달라 보였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준호야, 무슨 일 있나? 얼굴이 좀 그러네. 준호가 잠시 머뭇거리다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뭔데? 저 결혼하려고요. 미연 씨는 순간 멈칫했다. 준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벌써 결혼이라니 예상치 못했다. 결혼? 갑자기 그게 무슨? 갑작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만나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미현 씨는 마음이 복잡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건 바라던 일이지만 왠지 모를 불안이 스며들었다. 준호가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 먹는데 결혼을 결심할 만큼 깊이 생각했을까 걱정이 됐다. 어떤 사람인데? 유나라고 해요. 서울대 의대생이고 지금 본과 4학년이에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의대생이란 말에 미현 씨는 깜짝 놀랐다.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정말 준호를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참 착하고 똑똑한 아가씨예요. 어머니, 곧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시죠? 미현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들 행복이 제일 소중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상대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걱정이 됐다. 그래? 알았어. 언제 오신대? 이번 주말에 오신대요. 그리고 상견례도 하자고 하시는데 미연 씨는 가슴이 살짝 떨렸다. 상견례라니 생각만 해도 긴장이 됐다. 그래도 아들을 위해 뭐든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알았어. 어머니가 준비해 볼게.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으니 잘 될 거야. 준호 얼굴에 안도하는 빛이 스쳤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미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주말이 되자 미연 씨는 아침 일찍부터 집 안을 치우느라 분주했다. 평소보다 더 꼼꼼히 바닥을 닦고 화장실까지 반짝이게 만들었다.
오후 2시에 준호, 여자친구와 부모님이 온다고 했기 때문이다. 준호야, 꽃이라도 사올까? 거실이 좀 휑해 보여. 괜찮아요,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준호도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었다. 1시 반쯤 현관 벨이 울렸다. 미연 씨는 앞치마를 벗고 머리를 매만진 뒤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문 앞에 선 사람들을 보고 미현 씨는 순간 당황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의사다운 기품이 있었고 옆에 여성도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다. 그 사이에 선 젊은 여성이 서윤아였다. 어서 오세요. 저는 준호 어머니 김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아 아버지 서정환입니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환 씨가 명함을 건넸다. 저는 유나 어머니 이순입니다. 옆에 여성이 정중히 인사했다. 명함에는 강남 서울병원 원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역시 대단한 집안이구나. 미현 씨는 생각했다. 유나예요. 준호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유나가 환히 웃으며 인사했다. 키 크고 예쁜 데다 말투도 단정했다. 거실로 안내해 앉히니 미현 씨는 왠지 주눅이 들었다. 상대 가족의 분위기가 너무 품격 있어 보여서였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뭐 드시겠어요? 커피 있으면 커피로 주세요. 서정환 씨가 답했다. 미연 씨가 커피를 타러 부엌에 갔을 때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다. 준호 씨는 어느 회사에 다니시죠? 서정환 씨 목소리였다. 대한전자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IT 쪽이 전망이 좋다고 하더군요. 미연 씨는 커피를 타며 조금 마음이 놓였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였다. 커피를 내오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다. 유나가 의대 몇 학년이라고 했지? 미현 씨가 물었다. 본과 4학년이에요. 내년에 졸업하고 인턴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유나가 대답했다. 참 대단하구나.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그러게요. 유나가 어릴 때부터 공부에 열심이었어요. 우리도 무척 자랑스럽죠. 이순 씨가 말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유나는 참 괜찮은 아가씨였다. 예의 바르고 준호를 보는 눈빛도 따뜻했다. 두 사람이 서로 아끼는 게 눈에 보였다. 하지만 미연 씨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다. 상대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였다. 준호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서정원 씨가 물었다. 저는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미현 씨가 조심스레 답했다. 순간 분위기가 살짝 묘해졌다. 서정환 부부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다. 아, 그러시군요. 서정환 씨가 짧게 말했다. 혼자 준호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이순 씨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다. 미연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역시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다. 네, 힘들긴 했지만 준호가 잘 커져서 다행이에요. 어머님, 준호 오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도 많이 좋아해요. 유나가 분위기를 풀어보려 말했다. 고마워, 유나야.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네.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지만 미현 씨는 계속 눈치를 보게 됐다. 서정환 부부의 표정에서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서정환 씨가 자리에서 일었다. 아, 벌써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그리고 상견례도 곧 해야겠네요. 상견례요? 네. 양가 부모님이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죠. 저희가 자주 가는 한정식집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현 씨는 긴장이 됐다. 한정식집이라니. 분명 고급스럽고 격식이 있는 곳일 텐데 괜찮을까 싶었다.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손님들이 돌아가고 준호가 물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유나 괜찮죠? 응, 유나 정말 좋은 아가씨 같아.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부모님은 어땠어? 미연 씨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서정환 부부에게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지만 준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좋은 분들 같더라. 유나를 잘 키우셨어. 준호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상견례도 잘 될 거예요. 미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걱정은 더 커졌다. 상견례 날짜가 잡히자 미현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서정환 씨가 말한 한정식집을 검색해보니 강남의 고급 음식점이었다. 코스 요리가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곳이었다. 이런 데서 뭘 입고 가야 하나? 옷장을 열어보며 한숨을 쉬었다. 평소 입던 옷은 집에서나 일할 때 입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청소를 마치고 함께 일하는 언니들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언니들, 큰일 났어요. 준호 상견례 때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미현이가 드디어 사돈 될 일이 생겼구나. 박순자 언니가 방였다. 근데 상대가 의사 집안이라며? 그럼 제대로 차려 입어야지. 김영희 언니가 걱정스레 말했다. 맞아요. 백화점에 가서 정장이라도 하나 사야 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이런 때 아끼면 언제 써? 백화점 가서 좋은 거 하나 사. 순자 언니가 등을 떠밀었다. 근데 백화점 가본 적이 없어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 내가 같이 가줄게. 우리 딸 시집 보낼 때도 백화점에서 옷 샀어. 연기 언니가 나서줬다. 그날 오후 미연 씨는 연기 언니와 백화점에 갔다.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돼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언니, 여긴 너무 비싸 보여요. 괜찮아. 이런 날 위해 아끼는 거잖아. 여성복 매장에서 점원이 다가왔다. 어떤 옷 찾으시나요? 상견례 때 입을 정장을 찾고 있어요. 연기 언니가 대신 말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45세예요. 미연 씨가 조심스레 답했다. 점원이 체형을 보고 몇 벌을 추천해줬다. 짙은 남색 정장이 가장 어울려 보였다. 이거 입어보세요. 색깔도 좋고 단정해서 상견례에 딱이에요. 탈의실에서 정장을 입어보니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 정도였다. 어머, 완전 달라졌네. 정말 예쁘다. 연기 언니가 감탄했다. 정말요? 너무 어색한데. 아니야, 딱 좋아. 이걸로 하자. 정장에 구두, 핸드백까지 사니 돈이 꽤 들었지만 준호를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연기 언니가 말했다. 미현아, 옷만 사면 끝이 아니야. 식사 예절도 신경 써야 돼. 예절이요? 한정식집은 코스로 나오잖아. 젓가락 쓰는 법, 술 따르는 법 같은 것도 알아야지. 미연 씨는 또 걱정이 생겼다. 평소 집에서 간단히 밥을 먹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일 청소 끝나고 우리 집으로 와. 내가 가르쳐 줄게. 다음 날 새벽 일을 마치고 연기 언니 집에 갔다. 순자 언니까지 와서 셋이 예절 연습을 했다. 젓가락은 이렇게 잡아. 너무 위쪽 잡으면 안 돼. 순자 언니가 보여줬다. 술 따를 땐 두 손으로, 받을 때도 두 손으로 해야지. 밥도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미연 씨는 열심히 따라했지만 쉽지 않았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려웠다. 걱정 마. 며칠 더 연습하면 괜찮아질 거야. 연기 언니가 다독였다.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상견례 준비하러 다녀왔어. 준비요? 뭘 그렇게 하세요? 옷도 사고 예절도 배우고 너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아? 준호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머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하기엔 상대가 너무 대단한 분들이야. 내가 실수해서 너 망신시키면 안 되잖아. 그런 거 아니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좋은 분인 걸 유나 부모님도 알게 될 거예요. 준호 말에 고마웠지만 미현 씨 마음속 불안은 여전했다. 상견례 전날 밤 미현 씨는 새 정장을 꺼내 다시 입어봤다. 거울 앞에서 자세를 잡고 인사도 연습했다. 안녕하세요, 김미연입니다. 연습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대견하기도 했다.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 내일 상견례 많이 긴장되시죠? 아니야, 괜찮아.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그냥 편히 하세요. 어머니 모습 그대로가 제일 좋아요. 고마워, 준호야. 내일 잘 될 거야.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도 뒤척이며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견례 날 미연 씨는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샤워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뒤 새 남색 정장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준호가 감탄했다. 그래, 너무 어색하지 않아? 아니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오후 5시 약속이었지만 미현 씨와 준호는 4시 반에 식당에 도착했다. 궁중한 정식, 간판이 걸린 고급 한정식집은 입구부터 품격이 느껴졌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신가요? 한복을 입은 직원이 정중히 인사했다. 네, 서정환님 예약이요. 안내드리겠습니다. 5시가 됐지만 서정환 가족은 오지 않았다. 혹시 잘못 온 게 아닌가 초조해졌다. 준호야, 우리 잘못 온 거 아니지? 아니에요. 여기 맞아요. 좀 늦으시는 것 같아요. 5시 반을 지나 6시가 되어서야 서정환 가족이 나타났다. 1시간이나 늦은 거였다. 아, 죄송합니다. 길이 좀 막혔어요. 서정환 씨가 별 미안함 없이 말했다. 괜찮아요. 미현 씨가 일어나 인사했다. 이순 씨는 미현 씨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유나에게 속삭였다. 생각보다 괜찮네. 그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모른 척했다.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이었다. 미연 씨는 언니들이 가르쳐준 대로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었다. 이런 음식 드셔보셨어요? 이순 씨가 물었다. 네, 가끔요. 사실 처음이었지만 그렇게 말했다. 그렇군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이런 데 오시나 보네요. 이순 씨 말에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서정환 씨가 이순 씨에게 영어로 속삭였다. 이 음식 꽤 비싼데 저분이 그걸 알까? 이순 씨가 작게 답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그런 출신이니까. 미현 씨는 다 알아들었지만 모른 척했다. 15년 전부터 야간 어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해왔다. 준호가 아빠 없이 자라 외국어를 못하면 불쌍할까봐 시작한 공부였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준호를 위해 참았다. 준호는 영어를 못 알아들어 분위기만 어색하게 느꼈다. 유나야, 이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서정환 씨가 유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저는 준호 오빠 정말 좋아해요.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집안이 우리랑 너무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미현 씨는 참기 어려웠지만 꾹 참았다. 여기서 화내면 준호만 난처할 터였다. 준호 씨, 회사에서 승진 가능성은 어때요? 서정환 씨가 다시 한국어로 물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지만요. 요즘 대기업도 쉽지 않죠. 특히 배경이 없으면 더 힘들다고 하던데. 그 말에 미현 씨 손이 떨렸다. 자신 때문에 준호가 불리하다는 뜻이었다. 준호는 실력이 좋아서 잘할 거예요. 용기를 내 말했다. 그야 그렇죠. 하지만 세상 일이 실력만으로 안 되잖아요. 서정환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순 씨가 작게 속삭였다. 저는 이 상황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딸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유나가 좋아하니 어쩌겠어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미연 씨는 더 참기 어려웠지만 참았다. 준호를 위해서였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서정환 씨가 진지하게 말했다. 오늘 상견례 하면서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미현 씨가 긴장하며 답했다. 유나가 의사가 되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준호 씨 가족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돼서요. 어떤 문제요?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다. 직업이 다르면 생각하는 방식도 사는 세상도 다르죠. 나중에 갈등이 생길까 봐요. 미연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결국 자신의 직업 때문이었다. 저희는 준호 행복이 제일이에요. 유나 씨가 좋은 분이면 뭐든 맞출 수 있어요. 간신히 말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울리기 쉽지 않죠. 유나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저는 준호 오빠 좋아해요. 집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유나야, 너는 세상을 아직 잘 몰라.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야. 미현 씨는 더 듣기 힘들어 화장실로 향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나. 화장실 거울 앞에서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새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히 했지만 거울 속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서정환 부부 눈에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잣말을 했다. 준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눈물이 떨어졌지만 화장이 번질까 휴지로 조심스레 닦았다. 식탁으로 돌아가야 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 복도에서 서정환 부부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이 결혼 정말 안 되겠어. 유나가 저런 집안과 결혼하면 평생 고생할 거야. 맞아. 준호는 괜찮아 보여도 어머니가 문제야. 사회적 지위 차이가 너무 커. 우리랑 어울릴 수 있겠어? 유나한테 다시 말해야겠어. 아직 판단력이 부족해. 미연 씨는 몸이 떨렸다. 자신이 준호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식탁으로 돌아가니 분위기가 더 냉랭했다. 준호는 굳은 얼굴이었고 유나는 불안해 보였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유나가 걱정스레 물었다. 응, 괜찮아. 억지로 웃었다. 서정환 씨가 다시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결혼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놀라 물었다. 두 사람이 좋아하는 건 알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요? 경제적 격차, 사회적 배경, 결혼 후 갈등이 뻔해요. 이순 씨가 거들었다. 저희는 의료계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는데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미연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다다. 결국 자신 때문이었다. 부모님, 너무 하신 거 싶은 거 아니에요? 유나가 당황하며 말했다. 유나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안 돼. 가문과 가문의 문제야. 준호가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다. 어머니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모욕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야.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겠어. 어머니는 저를 위해 평생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무시하는 말씀은 못 참겠습니다. 서정원 씨가 차분히 말했다. 준호 씨, 화낼 일 아니에요. 유나 앞날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서정환 부부가 또 영어로 속삭였다. 이제 대놓고 반대해야겠어요. 더 끌면 안 돼. 맞아요. 저런 출신과 결혼 못 시켜요.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죠. 미연 씨는 다 알아들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말하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았다. 준호가 답답한 얼굴로 말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한국어로 해주세요. 아, 그냥 우리끼리 얘기야. 신경 쓰지 마. 서정원 씨가 얼버무렸다.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부모님, 너무하세요. 저는 준호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요. 유나야, 네 인생 망치는 일은 부모로서 못 허락해. 왜 망치는 일이에요?
준호 오빠는 좋은 분이에요. 사랑만으로 결혼 안 된다고 했잖아. 미현 씨는 더 견딜 수 없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죄송해요. 조용히 말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준호가 다급히 말했다. 아니야, 준호야. 어머니가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서정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미연 씨는 가슴이 무너졌지만 준호를 위해 참았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다. 키 크고 정장 차림의 외국인. 50대쯤으로 한국인 같기도 외국인 같기도 했다. 직원이 다가가 이야기를 나눴다. 미연 씨는 그를 보자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미현 씨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혹시 김미현 씨 아니신가요? 한국어로 물었다. 발음은 약간 어색했지만 유창했다. 네, 맞는데. 누구시죠? 아, 정말 미현 씨시군요. 저는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15년 전 대한전자 빌딩에서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미연 씨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15년 전 청소하던 빌딩에서 중요한 연구 자료를 잃어버렸다며 울던 젊은 외국인. 미연 씨가 쓰레기통에서 찾아줬었다. 아, 그때 그분이시죠? 자료 찾아드렸던. 맞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데이비드가 환히 웃었다. 서정환 부부는 어리둥절했다. 미연 씨가 외국인과 아는 사이라니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아시는 분이신지 서정환 씨가 조심스레 물었다. 데이비드가 앉으며 설명했다. 15년 전 미연 씨가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인생을 구해주셨다니요? 이순 씨가 놀라 물었다. 그때 저는 한국에서 유학하던 대학원생이었어요. 인공지능 연구를 했는데 2년 동안의 자료를 실수로 버렸죠. 데이비드가 당시를 떠올렸다. 밤늦게 연구실에서 자료를 쓰레기통에 버렸고 아침에 청소가 끝난 뒤라 절망했다. 그때 미연 씨가 새벽 청소를 하다 울고 있는 그를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미연 씨도 기억을 더듬었다. 맞아요. 그때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미연 씨가 쓰레기 처리장까지 가서 밤새 자료를 찾아주셨어요.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하나하나 뒤지면서요. 데이비드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다. 그 자료 덕분에 박사학위를 따고 지금은 MIT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정환 부부 표정이 바뀌었다. MIT라니 세계 최고의 대학이었다. MIT 교수시라고요? 서정환 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네, 인공지능 연구소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연구소를 설립하러 왔어요. 데이비드가 명함을 내밀었다. MIT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존슨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현 씨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15년 동안 찾았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기적이네요. 준호도 놀랐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럼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미현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 이뤘을 거예요. 데이비드가 진심으로 감사했다. 서정환 씨가 당황하며 물었다. 여긴 어쩌다 오신 건가요? 한국 파트너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그분들이 늦는다고 해서 잠깐 들렀죠. 그런데 이렇게 은인을 만나다니. 미연 씨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그때 도와준 청년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다니.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남 일에 신경 쓸 이유 없었는데도 밤새 도와주셨잖아요. 데이비드가 진지하게 말했다. 미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제 한국 연구소에서 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요? 미연 씨가 깜짝 놀랐다. 네, 연구소 관리 책임자가 필요한데 미연 씨처럼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분이 딱이에요. 서정환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사람이
MIT 교수의 제안을 받다니. 하지만 저는 학력도 경험도 없는데 학력보다 사람됨이 중요해요. 15년 전 보여주신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데이비드가 미현 씨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발 생각해보세요. 저에겐 소중한 기회예요. 미연 씨는 꿈을 꾸는 듯 했다. 평생 청소만 했는데 이런 제안을 받다니. 서정환 부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데이비드가 미연 씨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모습을 보며 완전히 당황했다. 방금까지 무시하던 사람이 세계적 교수의 은인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미연 씨가 그런 분이셨다니. 서정환 씨가 어색하게 말했다. 데이비드가 물었다. 어떤 관계이신가요? 저희는 준호 씨와 우리 딸 유나의 상견례 자리였어요. 이순 씨가 답했다. 아, 준호 씨가 미연 씨 아드님이시군요. 데이비드가 준호를 보며 말했다. 네, 맞습니다. 준호가 답했다.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미현 씨 같은 어머니를 두신 게 큰 복이에요. 서정환 씨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데 미연 씨가 외국어를 하실 줄 아시나요? 아까 저희가 영어로 얘기할 때 아무 반응이 없으셔서 미연 씨는 잠시 망설였다. 15년 동안 야간 학원에서 배운 영어 실력을 숨겼지만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다. 데이비드가 영어로 말했다. 미연 씨, 오랜만에 뵙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미연 씨가 유창하게 답했다.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데이비드 씨. 그때 도와드린 일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서정환 부부는 입이 벌어졌다. 미현 씨의 영어가 자신들보다 훨씬 나았다.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죠? 이순 씨가 당황하며 물었다. 15년 전부터 야간 학원에서 공부했어요. 준호가 아빠 없이 자라 외국어를 못하면 불쌍할까봐 시작했죠. 그럼 아까 저희 말 다 들으셨겠네요. 서정환 씨 얼굴이 빨개졌다. 네, 다 들었어요. 미연 씨가 또렷이 말했다. 서정환 부부는 식은땀을 흘렸다. 자신들이 한 무시하는 말들이 떠올랐다. 왜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연 씨가 씁쓸히 웃었다. 발음이 너무 어설퍼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남 뒷담화 듣는 건 제 취미가 아니에요. 서정환 부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발음을 지적당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무시하던 상대가 자신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다. 데이비드가 분위기를 눈치채고 물었다. 무슨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현 씨가 정중히 답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눈치챘다. 미현 씨, 제발 저희 연구소에서 일해주세요. 한국 지사관리 책임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관리 책임자요? 네.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많고 국제학회에도 함께 다니실 거예요. 서정원 씨가 놀라 물었다. 국제학회요? 네. 저희 연구소는 세계 각국과 협력해 행사가 많아요. 미연 씨 같은 분이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데이비드가 자신 있게 말했다. 물론이죠. 15년 전 보여주신 성실함과 책임감이면 충분해요. 영어도 이렇게 잘하시니 문제 없어요. 이순 씨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연 씨가 차분히 답했다. 잘못이 아니라 편견이었죠.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서정환 씨가 변명하려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분명 그런 뜻이었죠. 제가 청소부라고 무시하셨잖아요. 미연 씨 목소리에는 15년간 쌓인 상처와 분노가 묻어났다. 준호를 혼자 키우며 밤낮으로 일했어요. 아들이 부끄럽지 않게 저도 공부했죠. 근데 저를 무식한 사람 취급하셨어요. 유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부모님이 너무 심했어요.
유나는 좋은 아가씨야.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죠. 미연 씨가 서정환 씨를 보며 말했다.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라 하셨는데 우리 가문은 가난해도 정직하고 성실해요. 근데 당신들 가문은 어떤가요? 남을 무시하고 영어로 뒷담화하는 게 품격인가요? 서정환 부부는 아무 말도 못했다. 데이비드가 미연 씨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미연 씨,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꼭 함께 일해주세요. 미연 씨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새로운 시작을 해볼게요. 서정환 씨가 급히 말했다. 그럼 결혼 얘기는 어쩌죠?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들 무시를 참지 않을 거예요. 상견례는 결국 파국으로 끝났다. 서정환 부부는 체면이 구겨진 채 먼저 떠났고 준호와 유나의 결혼 얘기는 흐지부지됐다. 데이비드는 명함을 주며 꼭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오히려 당당하신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미안해, 준호야. 어머니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됐네.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면 이런 일로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며칠 뒤 윤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모님과 크게 싸웠다며 울먹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이 너무 심했어요. 괜찮아, 유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 오빠와 결혼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절대 허락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쩔 건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미연 씨는 유나가 안쓰러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부모 반대를 무릅쓰기엔 유나가 아직 어려 보였다. 한 달 뒤, 미연 씨는 데이비드 연구소에서 새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성실히 배우는 자세로 금세 적응했다. 미연 씨,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다음 달 국제학회에 같이 갈까요? 데이비드가 제안했다. 제가 그런 자리에 가도 될까요? 그럼요. 미연 씨는 이제 우리 연구소의 핵심 인력이에요. 그 사이 준호는 유나와 만나지 못했다. 서정환 부부의 강한 반대 때문이었다. 6개월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렸다. 서정환 씨가 의료사고로 면허 정지를 당했다. 수술 중 실수로 환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아버지가 면허 정지를 당했어요. 유나가 울먹이며 준호에게 전화했다. 정말요? 무슨 일이에요? 수술 중 실수하셨대요. 병원 운영도 어려워질 거예요. 서정환 병원은 경영난에 빠졌다. 환자들이 떠나고 의사들도 하나둘 그만뒀다. 유나는 의대를 졸업했지만 아버지 추천서 없이 대형 병원 취직이 어려웠다. 결국 시골 보건소에 발령받았다. 준호, 저 시골로 가게 됐어요. 유나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의사가 되셨잖아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근데 부모님은 아직도 우리 결혼을 반대하세요. 그럼 어쩌죠? 모르겠어요. 시골에서 일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한편 준호는 새 인연을 만났다. 미연 씨가 다니던 야간 학원 선생님, 28세 이지수였다. 대학 졸업 후 해외 봉사 활동을 하다 돌아온 따뜻한 사람이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15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지수가 말했다. 고마워요. 준호 때문에 시작한 공부인데 내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됐지. 준호와 지수는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지수는 준호의 성실함을, 준호는 지수의 따뜻한 마음을 좋아했다. 어머니, 지수 씨 어때요?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좋은 아가씨야. 진심이 느껴져. 정말요? 그럼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어머니가 환영해. 1년 뒤 미연 씨는 데이비드와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했다.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선 모습은 15년 전 새벽 청소하던 모습과 달랐다. 오늘 발표하신 김미현 책임자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말했다. 청중의 박수를 받으며 미현 씨는 당당히 인사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데이비드가 말했다. 정말 훌륭했어요. 15년 전 저를 도운 분이 이렇게 멋진 모습이라니 기쁘네요. 데이비드 씨 덕분이에요. 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지수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미연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힘든 시절을 견디고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니 가슴이 벅찼다. 좋은 소식인가요? 데이비드가 물었다. 네, 아들이 결혼한대요. 축하드려요. 정말 기쁜 일이네요. 미연 씨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15년 전 데이비드를 도운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선한 일은 돌아온다는 말이 맞구나. 며칠 뒤 한국으로 돌아온 미연 씨는 준호와 지수의 결혼 준비를 도왔다. 조용하고 따뜻한 가족 중심 결혼식이었다. 어머님, 감사해요. 준호를 잘 키워주셔서요. 지수가 인사했다. 고마워, 지수야. 우리 준호 잘 부탁해. 네, 어머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결혼식 날, 미현 씨는 행복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자신도 새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몇 년 뒤, 유나 소식이 들렸다. 시골 보건소에서 일하며 만난 농업연구원과 결혼에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산다고 했다. 미연 씨는 이제 국제 무대에서 당당한 전문가가 됐다. 15년 전 청소하던 빌딩을 지나며 감회가 새로웠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호가 말했다. 고마워, 준호야. 너 덕분에 어머니가 여기까지 왔어. 미연 씨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삶이었다.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도운 일이 자신에게도 큰 축복으로 돌아왔다.